안녕하세요, 정우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대 중반인 여성분이세요. 93년생이시거든요. 필수 진단비 보험인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한 예신데요. 신규 가입까지 완료를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번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롯데손해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신 분인데 단독 실손 보험이랑 그다음에 필수 진단비 어린이 보험으로 아주 가성비 좋게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가격을 조금 중시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인데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실손 같은 경우 8,360원으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이 필수 진단비 어린이 보험으로는 64,957원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손해보험의 도담도담 자녀보험 아주 유명하죠 이제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납입 면제 기능 자체로서는 뭐 이제 다른 타사보다는 많이 약한 부분은 있지만 가격으로서는 아직도, 그리고 환급률로서는 아직도 가장 훌륭한 보험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담보 내용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기본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상해 후유장애. 통상적으로 어린이 보험은 다 일반 상해 후유장애가 다 이 기본 계약으로 들어있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은 1억 정도를 넣어도 보험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1억을 넣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해 후유장애를 얼마 넣었냐? 1억 정도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대 장기식, 그다음에 각막 이식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넣어드리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 진단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유사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4대 유사암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갑, 기, 그다음에 경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갑기경제. 근데 왜냐면 왜 이걸 외워두면 좋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험에 관심이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찾아보다가 이걸 보신 걸 거란 말이죠. 아니면 진코치 이제 뭐 영어 회화 구독하다가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보험증권 옛날에 가입하신 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특히 이제 생명보험회사 거를 가입하고 계셨다면 유사암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빠져 있으면서 무슨 생식기암, 뭐 전립선암,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따로 빠져 있어요. 걔네들은 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암 대비 막 1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손해보험회사가 유사함을 이렇게 높게 설정하게끔 해주는 것은 지난 뭐 몇 년이죠? 뭐 10년간, 15년간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렇게 연계담보 없이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3월에 보험세를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막 뭐 4월에 보험료가 오르니까 지금 빨리 하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요거 유사암 같은 경우는 정말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기존의 가입자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려서 요거 유사암 진단비 세팅만 딱 해서 최저보험료 3만 원 맞춰서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를 떠주도록 할게요. 2천만 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급성심경색 진단비가 1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뒤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짝꿍이에요. 짝꿍. 짝꿍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요렇게 더 커요. 범위가. 급성심경색은 요만큼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심장이 있으면 여기에 협심증도 있을 것이고 심근경색도 있을 것인데 협심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게 바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얼마나 책정했느냐? 2천만 원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요거를 볼 땐 또 뭐도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것도 얼마예요? 2천만 원 책정을 해서 넣어드렸다. 그래서 이 성인 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30세 이하이신 분들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진단비, 암 진단비든 뇌혈관 질환 진단비든 심혈관 질환 진단비든 뇌졸중이든 급성심근색이든 필수 진단비 3대 질병 진단비 자체가 감액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이내에 통상적으로는 50% 감액돼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감액 없이 들어가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보험 기간 중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에는 보험 가입 금액 지급 2천만 원 지급인데 여기 보시면 1년 미만 보험금 감액 없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일반암 진단비도 보시게 되면 보장 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다음 날 면책기간 암의 면책기간 90일 통상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가입 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에서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한다. 그러면은 지금 15세가 지난 미취학 아동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 뭐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성년자가 아닌 분들은 90일에 대한 면책 조항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 바로 위에 있는 1년 미만 보험금 감액 없음.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다 가입해 놓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뭐 용종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암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이 감액이라는 게 없다라는 점. 아주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대 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씩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급성신경쇠 1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얘네들을 1천만 원씩만 써주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뇌혈관 진단비가 또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 급성신경쇠도 똑같아요.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뇌출혈 진단비는 또 뇌졸중 뇌경색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어요? 또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네요. 요거 먼저 써줄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얼마가 지급되느냐? 1천만 원 일단 써줄게요. 1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서 이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를 최소 금액 1천만 원이라도 넣어야 되거든요. 두 개 합쳤을 때 40원, 400원, 합쳐서 440원. 괜찮죠? 이 정도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일반암 진단비 4천만 원 책정을 해드렸어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고해감 진단비 당연히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암 진단비도 4천에 유사암도 2천.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름세포 이식 싸니까 수술비 넣어드려요 항상.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질병 후유장애 나왔습니다. 얼마를 책정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후유장애는 90세까지 하게 되면 너무 비싸니까 80세까지만 해서 책정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책정을 해드렸다. 그러면은 경증 치매 진단비 CDR 척도 2 이상일 때는 얼마를 지급해줘요? 5, 4, 20, 2천만 원을 지급해주고요. 질병 후유장애에서. 그다음에 중증 치매 진단비 CDR 척도 3 이상일 때는 얼마를 지급해줘요? 3천만 원으로서 지급을 해준다. 오르게 30.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아까 말해줬고, 그 다음에 수술비 1천만 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심혈관이라고 할게요. 심혈관 질환 수술비가 1천만 원. 그러면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암 수술비가 있어요, 암 수술비? 없어요. 자, 그래 이분은 전략이 뭐였냐면 이분도 실손은 단독 실손 또 가입했어요. 이분이 단체 보험으로서 N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대기업 중에 N사 네이버 말고요 다른 N사 손해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는 N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시켜 준 거예요. 뭐가 있냐면 회사에 있는 단체 보험은 단체 실손 보험이랑 그다음에 상해 보험 뭐 조금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들어 있는데 진코치님 저 이거 실손 보험을 따로 또 가입해야 되나요? 저 가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중복이라고 한다고 해도 왜 그러냐? 아직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단체 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나중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단체 보험 자동으로 해지가 되거든요. 이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분이 회사를 다니는 그 기간 동안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시거나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실손을 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8천 원 정도를 지금은 조금 더 내지만 저 금액이 막 나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이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면 저는 중복으로 꼭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단체 보험이 또 많은 부분은 회사가 내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착한 실손이라고 많이 부르죠. 요즘에 얼마냐면 8,360원. 그래서 여기 이 실손 부분에 수술 입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외래통원 25만 원, 약제비는 5만 원, 상해도 똑같죠. 5천 대 25 대 5. 요렇게 실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뭐 이제 급여 10%, 비급여 20%, 그다음에 뭐 비급여 3종 있죠. 도수치료, MRI,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요거는 30% 요렇게 따로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운전자 담보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기타 해당하는 부분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배책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는 딱 필수 진단비로서 딱 요거 들어가고 싶고 그다음에 나는 딱 그 수술비로서도 딱 여기
이분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수술비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서는 4천이 책정되어 있죠. 소외감 진단비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2천 책정되어 있죠. 근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2천으로밖에 책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높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가성비가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랑 심혈관 질환 수술비가 보험료가 얼마냐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싸요. 2,000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관 수술비는 또 얼마냐면 1,500원. 저것만 해도 관열 비관료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책정해서 넣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게 20년 납 90세 만기로 책정을 해드렸거든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의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그러면 한번 저걸 봐볼게요. 환급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 환급형을 설정할 때는 짧게 설정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고 길게 설정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저 어떤 분이 그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30년 답하면은 무조건 무해지환급형 해지해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그 의견에 좀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소비자를 멍청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시면 절대 되지 않아요. 본인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판단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소비자분들은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게 되면 본인이 필요해 한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한 30년 납을 한다고 했어도 내가 보험료를 요 정도로 책정하게 되면 내가 끝까지 쭉 끌고 갈 수 있겠다. 총 납입 보험료 요 정도네. 그러면 내가 괜찮네. 내가 한번 끌고 가보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20년 납입의 90세 만기인 것과 30년 납입의 90세 만기인 것과 월납보험료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30년 납이 훨씬 보장담보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나는 30년 납 90세 만기에 필수 진단비를 조금 더 증액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계사가 그렇게 설계해 주는 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설계사가 나 잘랐어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항상 막 믿으세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요. 좀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양이요. 지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20년 차 때 얘는 만약에 그때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120%의 환급률이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이게 무슨 저축보험은 아니에요. 뭐 이런 보장도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객님. 20년 뒤가 되면 120%로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엄청 좋은 환급률이 좋은 보험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좋은 보장 담보를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차가 되었을 때 120% 정도의 환급률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끝까지 유지할지 아니면 얘를 나중에 해지를 할지 뭐 고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보세요. 50년 차가 되어도 이분 아까 나이가 스물 몇 살이었죠? 25세. 보험 나이로 2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년 뒤면 몇 살이에요? 75세잖아요. 75세가 되어도 100%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갔을 때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의 하락을 봤을 때 한 6, 70% 현재 가치 대비 있으니까 1,700만 원에 한 70%라고 하게 된다면 1,200,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 할말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갔을 때 그래 내가 해지하고 이 돈으로 깎아 사 먹을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보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면제 관련돼서는 상해 80% 이상,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일 때만 납입면제를 해주고 납입면제에 대해서는 특화되는 보험이 아니라 가격을 아주 우수하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환급률이 나중에 요만큼 가장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은요. 진단비에 대해서는 일반암 고해감 4천, 그 다음에 소해감 같은 경우에서는 2천, 그 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3천, 뇌혈관 2천, 급성심경성 3천, 심혈관 2천.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 중에서 일반암 4천, 그 다음에 뇌졸중 3천, 그 다음에 급성심경성 3천인데 2대 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천,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2천만 원 책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 후유 장애를 1억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를 5천만 원 탑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가성비 좋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단독 실손보험을 8,300원 정도 해서 요렇게 딱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기존에 있는 단체보험에 있는 거, 단체보험 실손과 그다음에 단체보험에 있는 상해보험, 그 안에서 상해담보도 들어있으니까 걔도 같이 가져가시고 요 실손 중복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필수 진단비 보험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서 아주 이쁘게 가져가셨다고 되게 마음이 편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조금 당한 좀 이력이 좀 있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좀 다른 거죠. 뭐 변형연금이라든지 변형종신 때문에 좀 당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좀 해소해 드렸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음번에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이제 또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요. 위에 있죠. 카카오톡도 있고 AIR POS 88이에요. 저거 친구 추가하셔서 진코치 딱 나오거든요. 혹은 그냥 이 카카오톡에 진코치 한글로 쳐도 진코치 나와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저거 치면은 진코치 나오고요. 또 똑같이 진코치 치면 나옵니다. 핸드폰 번호는 여기 바로 위에 있잖아요. 010-2580-8884땡입니다. 저쪽으로 문자 혹은 카톡으로만 주셔야 되지 전화는 못 받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상담 중인 경우가 대다수니까. 그러면은 진코치에게 상담 문의 남겨주실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보험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